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축사양학 제1장 사료내의 영양소 부분에 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단순 단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텔린, 핵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단백질 아닌 것은 핵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단순 단백질이냐 복합 단백질이냐 이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핵 단백질 그러면 일단 일반 그 핵이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에는 보통 출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처음에 워밍업한 정도로 생각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단백질 그 이외에 프롤라민, 그죠? 그다음에 얼버노이드 이런 것들, 시스톤, 프로타민 이런 것들, 복합 그러면 핵, 당, 인, 색소 이게 패턴이 보이시죠? 복합 단백질은 단백질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요. 핵, 당, 인, 색소 이 위에 단순 단백질에는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없죠.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그러면 아미노산 플러스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펩티드 결합이죠. 근데 단순 그러니까 하나를 딱딱씩 물어본 거거든요. 이런 경우 아니면 뒤에 단백질 앞에 다른 요인이 붙은 경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합 단백질이 아니냐, 단백질 앞에 뭐가 붙었느냐 하는 거죠. 단순 단백질은 아예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번 공부를 했던 분이면 유추가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핵산이나 인지질 이외의 인산기와 결합된 화합물이다. 젖에 카제인, 알에 바이텔린 등이 있다. 인지질 이외에 인산기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인산기와 결합되어 있으면 무슨 단백질일까요? 당연히 인단백질이죠. 기사 시험에서 수준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이건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 NCS상 수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유추가 너무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인단백질이거든요. 다음 중 오탄당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여기는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포도당 그러면 C6 쓰죠. 그죠? H12O6 다른 건 몰라도 이 포도당의 분자 구조식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제가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포도당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탄수화물을 정의할 때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혹시 혼동되더라도 그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C가 6개니까 이거 6탄당이죠. 6탄당입니다. 아라비노스 이게 5탄당이고 과당 프락토즈죠. 이것도 6탄당이고 만노스도 마찬가지. 아라비노스만 5탄당에 속한다. 이 부분은 5탄당, 리보스, 그죠? 아라비노스, 자일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리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라비노스가 나올 수도 있고 자일로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다음 중 5탄당에 속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지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다음 중 5탄당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으면 사지선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출제 위원이 부담 없이 출제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예문이 3개 있는 경우. 나머지 하나 해서 사지선단 만들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정리하십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육탄 등의 탄수화물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과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포도당 아니면 과당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식물즙, 꿀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 포도당이죠. 포도당 나옵니다. 혈액 내를 순환하고 산화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 갈락토제는 뭔가요? 이거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언제? 포유 시기에 특히 엄마의 모유로부터 포도당과 갈락토주. 갈락토주 유당의 한 성분이다. 프락토주는 꿀과 과일 등 자연계에 있는 거다. 자연계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포도당이냐 과당이냐. 이 과당이니까 과일 과자예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 만노우주는 식물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다음에 이 당류 중 포도당과 갈락토주가 한 분자씩 결합된 것으로 포유동물이 젖 속에 들어있는 것, 여기에 포유동물이 젖 속에 들어있는 것, 그러면 유당이죠. 이게 시험 문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두 당류 중 포도당과 갈락토주 한 분자씩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이건 중요하거든요. 포도당과 갈락토주가 한 분자씩 결합되어 있는 거 유당입니다. 젖유자. 젖유자에 당분 당자예요. 락토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포유동물의 젖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여기 답이 나왔죠 벌써. 젖유자로 이렇게. 저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6번. 전분의 저장 형태로 동물의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다당류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해는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이죠. 그 포도당이 저장될 때는 뭐로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뜻하지 않게 또 영어를 또 물어보는 거죠. 포도당이 영어로 글루코즈죠. 글루코즈가 글루코겐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유추하면 금방 쉽긴 한데 그래서 나번 글리코겐 이렇게 됩니다. 전분이 전분 형태로 저장되진 않는다. 특히 여기를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전분 형태로 사료를 급여하여 글리코겐이 동물 체내에 축적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글리코겐, 지방이 아니고 그러면 간과 근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과 근육. 7번.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중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여기도 빈출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7번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빈출. 불포화 지방산 4가지가 있어요. 올레익산, 리놀렌산, 리놀레익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름이 여기서 영어로 우리 교재엔 주어졌는데요. 시험 볼 때는 뭐 영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한글로 쓰고 가로치고 영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어찌됐든 이거는 올레산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그대로 올레익산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뭐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거 틀리긴 한데 이거 올레산, 리놀레익산, 리놀레닉산 이렇게도 읽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걸 리놀산, 이쪽은 리놀렌산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는 변한 게 없는데 한글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혼동될 수도, 교재에 따라서 약간 혼동될 수도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영어를 주어질 겁니다. 주어질 거고, 이거는 아라키돈산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가지가 불포화 지방산인 것 맞아요. 근데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네 가지가 불포화 지방산 맞습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이면서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그러면 올레익산이에요. 올레산.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외워야 될 것이 있죠. 제가 이거 이론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은 순서대로 외워라. 올레산, 리놀산, 리놀렌산, 아라키돈 순서대로 외워라. 그래서 답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하나, 두 번째 탄소수를 물어봅니다. 탄소수가 여기 순서대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탄소수 하나, 둘, 셋, 네 개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 해에 올해 2023년도에 세 번, 네 번 시험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2월 10일 날, 3월 며칠 날이죠? 그때 하고. 그러면 그중 3, 4회 중에 한 번은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전체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탄소수냐, 불포화 지방산인데 필수 지방산이 아닌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다음 이제 포화 지방산의 종류 뭐 팔미트산, 스테아로산, 프로피온산, 뷰트릭산 이런 것들이 있다. 나머지 요 네 개 불포화 지방산은 요 네 개다. 여기를 웹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웹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뭐예요? 상온에서 액상인 것. 그죠? 상온에서 액상인 것. 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상인 것, 고체 상태인 것. 이렇죠. 상온이라 하면 25도씨를 얘기한다. 섭씨.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은 뭐예요? 식물성 기름이다. 식물성 기름. 포화 지방산은 동물성 기름이죠. 동물성 기름이다. 우리는 축산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을 주로 얘기하는데 소기름, 이것을 별도로 텔로우라고 한다. 돼지기름, 이것을 라드라고 한다. 융점이 틀리다. 융점이 41도다. 돼지기름은 28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지사시험 혹은 공무원 시험 그 범위 내에 다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범위 내에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일어날 때의 설명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8번. 동물체 내에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 글리코시스로부터 생성되는 ATP의 수는 자 전체 TCA 사이클, TCA 회로에서 발생되는 거 38개 ATP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지금. 해당 과정에서 TCA 사이클 해당 과정 들어가기 때 그때의 ATP는 몇 개인가 따로 물어본 거죠. 그 8개. 별도로 외우세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의 수는 8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암기. 그 다음에 크랩 사이클에서 3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랩 사이클 혹은 TCA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교재에 따라서 어떤 교재는 크랩 사이클이라고도 돼 있고 크랩 회로, 어떤 교재는 TCA 회로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같은 용어거든요.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TCA 사이클에서 38개, TCA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에 8개 이렇게 됩니다. (9번) 동물체 내에서의 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자, 물의 기능. 우리 영양소 6개 중에서 수분, 항상 사료를 논할 때 6대 영양소 얘기하잖아요.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가용무질소물, 조섬유, 조해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수분은 일단 ATP가 없어요. 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비해서 조금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70%가 누구예요? 수분이거든요. 수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생리적 기능 1번 용매제로서 우수하고 그렇죠. 수용성 이상적인 분산 배지다. 두 번째 비열과 증발열이 적어서 체온 상승을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못됐죠. 4번 영양소와 대사생성물의 수송을 돕지요. 물론 이게 수분으로서도 돕지만 혈액 내에서 혈액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 수분이잖아요. 수분 플러스 뭐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들어가니. 4번 체액의 구성 물질이며 조직기관의 관절부에서 윤활 역할을 해요. 수분 많이 안 드시면 몸 뻣뻣해지시죠. 이 부분도 9번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문제입니다. 10번 탄수화물의 혐기성 발효의 결과로 생성되는 휘발성 지방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렇죠. 휘발성 지방산 3개 뭐가 있어요? 처음에 이것도 순서대로 제가 외라고 그랬죠. 아세트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뷰트릭산 이렇게 순서대로 외웁니다. 뷰트릭산. 이것은 아세트산, 이것은 프로피온산, 이것은 뷰티릭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거 왜 영어로 나왔냐면 이걸 한글로 우리가 번역했을 때 한자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이건 초산 이렇게 되죠. 초산. 프로피온산은 그대로 프로피온산이에요.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이듯이. 뷰티릭산은 이게 낙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낙산 말고 굳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락산이 하나가 있죠. 락틱 액시드. 그죠? 저건 락산이고 이건 낙산, 뷰티릭산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쓸 때 이 낙자와 락자로 구분했던 뿐인데 아마 이것도 역시 뷰티릭산 때문에 영어를 변기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테약산이 여기 나올 게 아니라 낙산이 답안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난이도에 있어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도 낙산이고 저것도 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락틱 애시드가 휘발성 지방산이 아닌 거죠. 휘발성 지방산 VFA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가로치고 볼테일 패티 애시드 이렇게 된 거죠. 중요합니다.
다음은 11번. 가축의 기초 대사량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요. 혹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딱 끌어놓으면 주어는 있는데 지금 뒤에 서술어가 없거든요. 그럼 완전 문장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거는 지금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긴 하지만 이제 습관을 조금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거죠. 가번, 가소화 성분의 산화로 생성되는 일이다. 이건 가소화 에너지죠. 몸 유지에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다. 유지 에너지죠. 이걸 유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유지 에너지인데 이 다른 말로 유지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초 말 그대로 내가 노동을 하거나 기타 뭐 다른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없는 거, 산유를 하거나, 그죠? 증식을 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생물체는 살아 있어서 에너지가 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지 에너지고 그걸 대사를 기초 대사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섭취한 살의 소화에 소요되는 에너지. 어쨌든 뭐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사료가 들어와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호기적 조건에서 열 발생량 이렇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 유지 에너지 나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비타민 E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죠. 비타민 E, 지용성 비타민이죠. 다른 말로 이게 시험에 토코페롤로 나올 수도 있어요. 비타민 E를 별칭으로 토코페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토코페롤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모르시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비타민 E의 가장 큰 기능은 항산화제 역할이에요. 두 번째, 번식과 관계가 있어요. 지방의 산화 방지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죠. 산화 방지 역할이니까 이게 이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비타민 E이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제 그러면 비타민 E를 얘기합니다. 물론 비타민 C도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비타민 C도.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는 역할 그러면 비타민 E를 얘기를 합니다. 나번 구루병을 예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루병을 예방한다. 이건 비타민 D예요. 보니까 비타민 E도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 다음에 빈혈증을 예방한다. 이거는 이제 철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코발트, 구리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철분이긴 하지만 골연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타민 E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 그러면 여기서는 항산화제를 물어봤어요. 번식을 물어보지 않고 번식에서 정제의 기능 향상 이런 것들이에요. 13번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아닌 것 여기 별표 2개 이거 암기 무조건 암기입니다. 빈출 문제입니다. 특히 기사 시험에서는 빈출 나옵니다. 이거 그 해에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황을 함유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 문제가 함황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자. 함황 아미노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공 용어로. 풀었으면 뭐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맞는데 전공 용어로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특히
공무원 시험인 경우는 용어 그대로 줄 겁니다. 함황아미노산. 그러면 일단 하나는 외워야 돼요. 메티오닌. 이걸 외워야 돼요.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시스틴과 시스테인이에요. 이게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비필수 아미노산. 이면선 둘 다, 이 세 개가 다 함황이에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메티오닌이 부족할 때 함황아미노산으로서 대체가 가능한 것은 그래가지고 주로 시스틴을 많이 물어봤어요. 답이 시스틴이었어요. 반대로 시스틴이 부족할 때 저 메티오닌이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테인이 시스틴이 되는 건데 결국 이 CYS 있죠, 이 앞에. CYS라는 용어 자체가 황이라는 용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스라는 자체가 황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황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외에 나머지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가능성이 커요. 하나는 시스테인이고 하나는 시스틴이야. 용어가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 혼동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다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황도 중요하지만 필수, 비필수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함황아미노산으로서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는 것은 똑같은 사지선들을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이거죠. 메티오닌입니다. 똑같은 예제를 주어져 놓고 필수 아미노산을 골라라. 그러면 이겁니다. 그래서 필수, 비필수를 같이 외우셔야 문제가 없어요. 14번 필수 아미노산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필수 아미노산 10개 정도는 이제 여러분 한 5번 정도는 읽어보고 가세요.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뭐 루이신, 이소루이신은 비슷하니까 그거로 그냥 그다음에 라이신, 메티오닌은 항상 따라오니까 거기에 뭐 알라닌, 뭐 시스틴, 라이신, 타이로신 이렇게 있거든요. 이 라이신, 그다음에 메티오닌, 필수 아미노 중에서 우리 가축 사양학에서 중요한 것은 저 두 개예요. 굳이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두 개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화분과 작물일 때의 제1 제한 아미노산이 라이신이고 콩과 작물일 때 제1 제한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이에요. 근데 하나는 탄수화물원이고 하나는 단백질원인데 두 개가 다 섞였겠지. 대두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거든요. 사료에는. 그럼 두 개가 다 섞였을 때는 누가 제일 제한 아미노산이냐? 이게 문제를 또 물어봤어요. 그럼 메티오닌 고르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라이신 하나 나왔으니까 라이신 이렇게 봅니다. 15번. 사료 영양소에 분류해서 가용 무질소물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가용 무질소물. 가용 무질소물, 가용. 이용이 가능한 영양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무질. 없어요. 없을 무에 질소에 질소. 이렇게 되나요? 예. 네. 질소. 질소가 없어. 그게 가용 무질소물이에요. 그러니까 CHO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이죠? 이거 가용 무질소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N이 있으면 여기에 이거 단백질이에요. N이 있으면 단백질입니다. 물론 지방도 CHO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가용 무질소물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성지방과 규소, 셀룰로즈와 리그닌.
지방산과 아미노산. 이거는 지방이고 아미노산 아니다. 지방 아니죠. 규소는 물론 그렇고. 셀룰로즈, 리그닌 이거는 뭐예요? 조섬유죠. 조섬유.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조섬유와 가용무질소물로 나눌 수가 있다. 저기서 가용무질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료로 줄 때는 전분 형태로 줘요. 이건 식물 세포 벽 물질. 그러니까 전분과 포도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닭에서 10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외에 필수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아미노산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도 암기 16번. 빈출입니다. 이 문제도. 빈출. 축종마다 약간씩 필수 아미노산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고. 특히 성장 중일 때와 성장이 끝났을 때. 그죠? 하나가 빠져나가죠. 근데 닭은요, 가금이거든요. 포유동물이 아니고. 그래서 닭일 때는 포유동물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지만 필수 아미노산을 들어오는 것, 요 글리신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봤어요. 닭에서는 글리신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닭에서는. 17번. 다음 영양소 중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메티오닌, 아미노산이죠. 자, 보세요. 이 질소를 포함했다는 것은 뭐예요? CHO의 N. 이거 단백질이라는 얘기거든요. 단백질이라는 얘기. 메티오닌, 이거 아미노산이잖아요. 단백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펩타이드 결합한 것이 단백질이죠. 분자 구조를 이루는 것이. 이거 필수 아미노산. 시스틴 비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세 개는 아미노산이에요, 지금. 근데 락토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유당이죠, 유당. 혹은 뭐 우리나라 말로 젖당 이렇게 얘기도 하죠. 모유에 들어있는 당분. 요거는 CHO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질소가 없지요. 라번이 답이죠. 이 문제가 물어보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 질소가 없다는 의미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구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구조식에 질소가 있느냐 없느냐. 18번. 비타민 B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에요. 자, 비타민 B군 많지요. 제가 이 비타민 수업할 때에 반드시 약어와 우리나라 말을 같이 외워라.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B1, B2, B3, B5, B6, B12 이렇게 6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가축 사용해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봅시다.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죠. 니코틴산, 그냥 니코틴산. 판토텐산, 비타민 B5죠. 카로틴, 이거 카로틴은 비타민 B가 아니에요. 카로틴은 뭐예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죠. 전구 물질이에요.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의 전구 물질. 식물체를 가축이 먹었을 때에 가축 체내에서 카로틴이 뭐로 변한대요? 비타민 A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타민 B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럼 이 카로틴을 고르시면 되죠. 19번. 옥수수와 대두박 위주의 산란계 사료에서 제일 제한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옥수수의 제일 제한 아미노산은 라이신이에요. 화분가니까. 대두박은 콩가니까 메티오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위주의 산란계사를 제일 제한하면서 물어보면 저 라이신으로 답하셔야 돼요. 반대로 대두박 위주의 산란계 사료에서 제일 제한 아미노산을 물어보면 두과니까 메티오닌 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 했을 때에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있으니까 메티오닌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도 정말 빈출해요. 요 일장 있죠, 일장. 영양소. 이 부분에서 전체 사양학의 분량이 축산기사에서 가장 많거든요. 사실 뭐 사양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5과목 외에 축산에 대한 모든 과목, 번식, 육종을 본 모든 과목이 다 사양학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이 가장 넓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사양학이고 공무원 시험 볼 때도 특히 육종은 유전과 육종 그 분야에 파면 되는데 외워야 될 공식 외우고 사양은 정말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양 공부하실 때 부분을 잘 하는데 영양 파트가 맨 앞에 있거든요. 이 영양학과 사료학 사양 파트는요. 영양학, 사료학, 사양학, 그 다음에 행동학, 동물 복지학, 그 다음에 인증 이런 것들 정말 많은 과목이 한 과목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근데 영양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잘 알고 있어야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암기하십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20번. 결핍되면 지방간 생성의 원인이 되는 영양소. 결핍이 되면이에요. 이게 과잉되면이 아니고 저기 조심하십니다. 결핍이 되면 지방간이 생성된다. 이게 콜린이에요. 이 시험 문제는요. 하나 예제로 이제 문장을 4개를 줄 때에 콜린의 공급이 과잉되면 지방간 생성의 원인이 된다. 한 예문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거예요. 대부분 지방간이라는 것은 과잉됐을 때 지방간 축적이 많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죠? 특히 탄수화물이 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콜린은 결핍되면 주의하십니다. 21번. 비타민 B12와 관계가 깊은 무기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비타민 B12 그러면 뭔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코발아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이 외우시라 했죠, 제가. 코발아민. 아민기에 코발트가 붙어 있구나. 그래서 코발아민이에요. 여기에 코발트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거는 뭐 소문자로 쓰겠죠, 물론. 코발트. 이렇게. 그러니까 비타민 B12와 관계가 깊은 것은 당연히 코발트죠.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발아민. 코발아민, 코발트니까 이거 중독 무기물이긴 하거든요. 구리와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거 혈액 생성과 영향이 있어요. 코발트. 혈액 생성, 구리. 물론 대부분은 이제 철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22번. 비타민 A의 대표적인 결핍 증세는 비타민 대부분 결핍증, 과잉증보다는 결핍증이 나올 확률이 조금 큽니다, 여러분. 비타민 A 야맹증.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생물 시간에 많이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타민에 대한 것, 야맹증 이렇게. 괴혈병은 뭐예요? 비타민 C. 그죠? 비타민 C. 비타민 C가 필수적으로 섭취되는 동물, 사람과 원숭이. 사람과 원숭이.
나머지 영장류 제외는 다 체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별도 급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원수, 교열병. 나머지 뭐 피부병, 설사병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무기물과 비타민은 대표적인 그 결핍증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월맹증, 말에 있어서의 월맹증. 뭐에 부족해요? 비타민 B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맹증과 월맹증은 틀리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23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지방산, 이중결합. 원래 탄소는 팔이 4개 있잖아요. 근데 팔이 하나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중결합. 가끔가다 이렇게 이중결합.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하나 없어져야겠네요. 이렇게. 어쨌든 팔은 하나, 둘, 셋, 4개를 줘야 되니까요. 이쪽도 4개, 이쪽도 4개. 그죠? 요 이중결합. 올레인산 하나, 리놀산 둘, 리놀렌산 셋, 아라키도산 넷. 이거 제가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다 얘기를 하셨죠? 4번이 답입니다. 아라키돈산. 24번. 질소 함량이 2% 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조단백질 값을 우리가 구하거든요. 왜 단백질이 아니면 조단백질이겠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게 단백질인데 순수하게 아미노산 값만 다 더해서 구한 것은 순단백질 값이죠. 근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단백질 내에는 약 16%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단백질에는 16%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16 곱하기 6.25 하면 100이에요. 100%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소 값을 측정해서 곱하기 6.25 하면 이것이 CP 값, 조단백질 값이에요. 먼저 조단백질 값은 아미노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켈달법에 의해서 질소가 몇 % 있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곱하기 6.25를 해서 얻은 값이 조단백질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죠. 곱하기 6.25 하면 되는 얘기죠. 그럼 12.5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단순한 문제지만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개수, 질소 개수 6.25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25번. 수용성 비타민 중 영양소의 대사 과정에서 조효소로 관여하는 비타민이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수용성이에요. 티아민, 비타민 B1이죠. 비타민 B니까 수용성이죠.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토코페롤 2죠. 판토텐테산, 비타민 B5죠. B군과 비타민 C는 수용성이죠. 근데 비타민 E는 지용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수용성 비타민이 아니죠. 토코페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B1, B2, 비타민 E, B5 이렇게 주어질 리는 없지요. 수용성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저게 우리나라 말로 나올 수 있고 옆에 가로를 치고 영문을 안 써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원어로 써줄 수가 있어요. 티아민, 리보플라빈 영어로. 약어로 써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제가 토코페롤을 따로 외워라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 것 제 1강에서 저 25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